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갑자기 네. 기사가 하나 터진 게 있었어요. 또 가짜뉴스 같은데요? 가짜 뉴스일지 아닐지는 제가 그래서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우리 이거 여기 도착하자마자 네. 말씀 듣고 딱 보니 생각해 보니까 바로는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우리 여기 딱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아 가짜뉴스다. 결론은 가짜뉴스 같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인도와 이 중동 지역으로 곧 진출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사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자, 그 전에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바로 야, 진짜 백진삼 정말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할인 판매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3만 원 가까이 할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또 물건이 없다고 하실 건 아니죠? 아, 그래서 이 백진삼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이 슈퍼소닉 TV는 조금 더 이 한정 수량 소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무한 공급. 예. 근데 무한까지 못 가겠죠 아무래도. 계속 찍어놓으면 무한이 될 수 있죠. 예, 이 할인 판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 물건이 다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예. 이 백진삼이 산삼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홍삼보다도 진하죠. 진합니다. 몸에, 예. 몸에 더 좋고.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어서 당연하죠. 예, 효과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향도 좋습니다. 예, 괜히 비싼 돈 주고 뭐 보약 지어 먹고 녹용에 공진단에 뭐 이런 거 드실 필요가 없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네. 오래오래 꾸준히 이 백진산 산산진액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트레린의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지난해 이 매출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매출이? 4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니 믿겨지지 않아서. 근데 그거를 좀 예. 세분화시켜서 말씀하셔야지. 어떤 식으로 세분화 말씀이십니까? 이게 전차 팔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아, 그럼 철도. 철도죠. 현대로템은 원래 철도가 주력이고 뭐 이제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지만은 또 네. 수출에서도 최근에 막 빵빵 터지니까.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아니, 우리 밀떡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전차 팔아서 그렇게 된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무슨 오해를 해요. 지금 전차 팔아봤자 어디 폴란드 그러니까 전 좀 그래서 더 있어요. 이게 전차 팔아서 이렇게 된 건가? 아, 역시 철도였구나. 네, 그리고 또 현장 분위기를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네. 뭐 연초 이제 그 구정 다 지나고 이제 미팅들 해보면은 네. 실제 이 방산 쪽은 아니에요. 방산은 그냥 버티기. 그 동안에 빚진 거 갚기. 예, 딱 그 수준이고 철도가 상당한 어떤 효자 노릇. 그래서 뭐 하다못해 네네. 예전에 이제 현대로템 그 공장 창원 공장 가면은 전차만 보고 내가 올 것 같죠? 제가 한쪽에서 철도가 달려. 아, 철도. 전차 옆에 철도가 경쟁을 해 같이 막 이렇게 오. 주행을 하는데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좀 멋이 없었어. 왜냐면 철도가 갑자기 전차하고 분위기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좀 낯설고 좀 저 뭐냐. 근데 그게 주된 그 저기죠 매출.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는요, 네. 이 폴란드 K2 전차 판매로 인해서 이 4분기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뭐 해먹으려고 주식시장 잘 아시면서 아니면 말고 아, 아니면 말고. 거기에 이제 붙어서 사는 게 이제 경제 산업부 기자들 경제신문사. 네네. 근데 거기다 제발 이제 방사를 좀 분리해서 순수하게 음. 현대로템한테 그 민수 제품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마치 뭐 방사하는 것처럼 이제 호도를 하면은 아,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네. 오해할 수 있어요. 이 기사 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저한테 참고하라고 링크 걸으시잖아요. 네네. 에이 하고 덮어버려요. 안 읽어봐요. 자, 그런데 이 현대로템이
어쨌든 이 K2 전차가 인도와 중동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터져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중동 지역은 네. 2017년도 전후로 해서 항상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폴란드 수출이 터지기 전에 네. 오만이 될 것이다. 오만스럽게 오만이. 오만하게 네, 근데 결국 오만을 부렸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오만을 그리고 저도 저희 방송에서 뭐 네. 우리 슈퍼소닉 TV에서 뭐 이집트가 유력하다 뭐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됐다는 얘기도 또 뻥 뉴스가 하나 있었고. 뻥 뉴스 있었죠 전에.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그래도 이거는 이 방산 쪽에 전차 쪽에 이 배경을 보면은 그래도 좀 근거가 네. 베이스를 그래도 좀 이렇게 깔고 가는 이유가 공교롭게 이제 이집트, 뭐 사우디군 이렇게 해서 쭉 뭐 바레인 육군까지 해서 뭐 요르단군 다 해서 네. 미국이 이제 걸프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배급을 했어요. M60 시리즈 배급, A1, A3 패튼 전차. 패튼. 자기들은 이제 뭐 미국군은 저기로 M1 전차로 넘어가면서 그것도 이제 120mm 주포 M1, A1, A2 넘어가면서 네네. 그거를 잉여 물자를 또 나토 지역에서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네. 거기 비축했던 걸 싹 가져와서 배급을 전차 필요하지? 요거 좋아. 잘 쓰면은 물론 사거리가 3km 이내 주포.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반가운 소식들이었죠. 그 해당되는 그 중동 지역의 친미 국가들이 그래서 다 이제 나눠 가졌죠. 군사 원조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느덧 35년, 3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뭐 밀리터리 매니아 출신으로서 보면은 옛날에 이제 M60 A1, A3 상당히 좋아했죠. 디자인도 좋고. 네네. 그다음에 그 사격 통제 장치도 상당히 그 현대화돼 있어서 어떤 적정 거리에서 T-72를 격파하는 실력을 갖고 있던 105mm 주포로.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믿음직스러웠는데 걸프전이나 이제 이라크전 지나면서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또 뭐 이것도 이제 세월의 장사가 없는 거예요. 네네. 구형화돼 보니까 저도 외면하는 전체. 저거 뭐 됐어. 저게 언제 때 전차인데 뭐 냉전 시절 때 한참 그러니까요. 날리던 전차, 70년대, 80년대 날리던 전차지 지금은 아니다. 대한민국도 이 M 계열 전차들 퇴역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90mm 주포 그 M48A3K를 이미 저기 퇴역을 시켰고. 네. 근데 이제 오늘따라 뭐 뉴스를 또 뭐 화보 뉴스를 보니까 75사단의 M48A5 혹한기 훈련.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 K2 전차 4차 양산을 이제 보급 이제 만들어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M48A5 그거는 이제 좀 75사단 이렇게 좀 동원사단. 그렇죠. 뭐 동원 참치라고 할 뻔했네. 동원사단에는 이제 아직 갖고 있어요. 어쨌든 유사시에 이 한반도 지형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이 그냥 광활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숨어서 포를 또 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2027년 8년 가면은 이제 또 없어질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105mm 주포의 M48A5나 네. M60 A1, A3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건 분명하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딱 대체 어떤 사업이 예정돼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참고 네. 기다리면 되고. 근데 중동 지역은 워낙 뭐 그 배급을 받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500대 뭐 이상씩 하나씩 몇백 엄청 대씩 엄청. 있어요. 네. 뭐 미국이 이제 냉전 끝나고 나서 네. 그다음 예전에 30년 전에 끝나고 나서 이제 야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비축하고 저장하는데 보관하는데 돈이 더 드니까 우리가 그냥 선심 쓰듯이 나눠줘. 서로 나눠주면 전쟁 안 해. 똑같은 걸 주면은. 근데 이제 중동 지역 그래서 이제 교체 시기가 와서 왔죠. 거기에 마땅한 전차가 M1 계열은 M1 A2 계열은 미국이 다운그레이드해서 파니까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거 그게 이제 K2 전차가 이제 상당히 부각이 돼서 그들이 이제 돈만 좀 이렇게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먼저 전차가 되면은 살 수 있는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바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여기저기서 뭐 전차를 찾고 하다 보니까 전차가 뭐 드론 때문에 자폭 드론 때문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최신 전차. 네. 그다음에 어떤 드론 대응 어떤 장비를 달 수 있는 그 기반이 설계가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찾으니까 아주 소수 정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친미 국가들이 네. K2 전차는 계속 꾸준히 이제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결정된 거는 아직이 없다 이거예요. 아직 없는 일이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현대로템에서 이렇게 뭐 저희가 좀 가깝게 지내니까 여쭤보면은 네네. 없다 이거예요. 아직은 너무 앞지르 가지 마라.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매출에 대한 것도 이제 민수 이제 사업이 철도 쪽이니까 그거는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간 나시면 저기 철도박물관 좀 가보시죠. 그거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의왕에. 예. 그래서 그게 돈벌이지 전차를 일단 쫙 이렇게 깔아놓은 거 홍보 중동 지역의 친미국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뭐 좀 돈 있으면 발주하세요. 해드릴게.
더 나아가서 뭐 면허 생산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세일즈는 상당히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게 순수하게 네. 꾸준한 어떤 끈질긴 마음으로 중동 그 시장 친미국가 대상으로는 저 멀리 모로코까지 북아프리카. 예. 그래서 그거는 기다리면 이제 뭐 좋은 소식은 분명 들릴 거로 봐요. 근데 이제 아. 나라별로 어떤 미국이 네. 어떤 좀 정책 군사 정책이 있어서 이제 뭐 좀 순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는 그 미국의 FMF 군사 원조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는 나라인데 네. 만약에 이제 유럽에 폴란드 같이 뭐 또 아니면 루마니아 같이 또 투트랙으로 전차 사는 나라가 M1 전차를 더 발주한다든지 하면 또 공장이 이제 막 미어 터지니까 만드는데 그럴 경우에 또 중동 친미국가들을 또 어떤 보살펴야 되니까 자기네 FMF 자금을 유용을 해서 써서 뭐 좀 발주를 해봐라 KT 전차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한미 동맹 관계가 네. 역으로 방산 관계도 우리가 미국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잘 보이고 잘 해, 협조를 잘 하고. 네네. 뭐 먼저 번에 말씀드린 K9 자주포 미국에 뭐 상륙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걸 잘 협조하고 좀 좋은 조건으로 하면은 또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동 시장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완전한 가짜 뉴스는 아니다.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좀 먼 얘기다. 먼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네네. 좀 기다리자. 좀 진드감이 폴란드가 갑자기 터지듯이. 나쁘지 않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뭐 그쪽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건 좀 기다리는 입장이고. 네. 그렇다면 이 인도 얘기를 또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말씀 하시길래 예. 그래 뭐 인도가 뭐 T72 계열이 좀 구형화됐지 좀 T90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갖다 버려야 되지 좀 뭐 사용 연한이 아무리 뭐 전차라고 하지만 자동차가 똑같은 거니까 쓰다 보면은 네. 좀 노화되고 이렇게 막 삐그덕거리고 하니까 정비하기 더 힘들고 교체를 해야 되겠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이제 인도 육군의 네. 첫 번째 주적은 파키스탄 아닙니까? 파키스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고. 그 산악지대 예. 물론 싸워보기도 했지만 예. 실제로는 그냥 두들겨 패고 싸운 거는 파키스탄이죠. 그렇죠. 인도가 이제 중국군랑 싸운 거는 이제 몽둥이 가지고 그냥 쇠몽둥이. 조금 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게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뭐 간단한 포격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예. 아예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는 이제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이제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했어요. 그 하여튼 뭐 최근까지 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역 분쟁도 있었고 항공전도 있었는데 네. 대판 싸운 적은 이제 뭐 1965년도 뭐 71년도 있었죠. 네. 물론 이제 파키스탄 독립할 때 47년도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동의 뭐 4차 중동전까지 얘기하면 또 5차 중동전 레바논전 침공이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최근에 있었던 거는 네. 비공식적인 4차 이제 전이 있었는데 전투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 파키스탄군이 또 그 옛날에는 또 친미국가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친중국가로 돌아섰지만 옛날에는 뭐 M47, M48 옛날 그 초기 그 패턴 전차 주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없고 하나도 다 버렸고. 지금 이 파키스탄이 거의 중국제 전타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네. 현재 기준으로 네. 상당한 변신을 많이 해서 전차 전력에 어떤 집중 투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오. 중국제 전차를 이제 어떤 면허 생산 아니면 현지화 시키는 거 네. 개량 버전. 거기에 지형 지문에 맞게 이제 개량한 버전에서 이름 자체가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알자자라 뭐 이런 거, 뭐 알자라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알다지라가 아니고 알자라라. 알다라라. 예. 알자라 2세대인데 아 이게 발음이 안 나오네. 예. 이게 한 500대. 알다라라. 예, 알자라라. 아. 대표적인 이제 이게 그 파키스탄식의 어떤 이름들. 그래서 이게 500대인데 이제 주포가 이제 125mm 주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러시아 원천은 러시아 거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이 카피를 제대로 뜨거나 해서 그게 다시 또 이제 넘어온 거. 뭐 원천은 이제 러시아 뭐 산이라 할 수 있죠. 뭐 투에이 뭐폰 같은 뭐 투에이식 같은 거 주포 예. 125mm 그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인도군이 지금 T72 보유하고 T90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같은 주포를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어. 밸런스 잡은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군이 그러면 현재 전차 종류가 네. 백화점이에요. 미국제는 없는데 다 중국제인데 면허 생산하거나 네. 그러니까 자기 공동 생산 형식으로 근데 사실상 그 오리지널 원천은 네. 중국제예요. 그게 7종. 7종. 그러니까 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 7종. 아. 그러면 최초의 1세대 전차 소위 이제 T55 계열이죠. 중국판 59식 이렇게 하면은 네네. 1세대 100mm 주포로 해서 이제 1세대가 1000대. 와우. 그다음에 이제 뭐 2세대로 가면 85식인데 네. 이게 뭐 268대. 예. 그다음에 그 알자라라. 알자라라. 이것도 500대. 그다음에 이제 그 T80 우리 유명한 T80 전차 있죠. 그렇죠. T80 UD. 예. UD.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러시아에서 도입했는데 이것도 옛날에 이제 그 소비에트 해방 때 우크라이나 지역도 이제 여기 배치가 돼서 또 이게
분리 독립하면서 또 자기들 싹 가진 게 있어서 네네. 안 주고 예. 그래서 이것도 현지 개량을 또 우크라이나식으로 개량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도입을 했었어요 예전에 전쟁 나기 훨씬 전에 아 예. 뭐 우크라이나도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제 T80UD가 320대. 320대.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으니까 이제 중국산으로 돌려서 중국제 98식 뭐그 96식 뭐 98식이 있는데 뭐 아마 96식일 거예요. 그거를 뭐 현지화해서 면허 생산하는 게 알칼리드. 알칼리드. 이건 뭐 사우디 같은 스타일의 이름이죠. 네. 알칼리드. 이게 이제 1버전, 2버전에서 410대. 410. 합해서. 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네네. 이 중국이 이제 그런 자기들의 또 가까운 나라들, 자기들 말 친하고 말 잘 듣는 나라들에 이제 보급을 하는 게 뭐 나이지리아도 줬지만은 네. 뭐 태국도 도입하고 그게 VT4. 아, 그게 VT4. 이제 뭐 소위 99식의 뭐 수출판이라 할 수 있죠. 가장 최신식 전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VT4가 119대. 119. 근데 요게 또 발주를 최종 총괄 네. 받아야 되는 게 이거 합해서 숫자 합해서 네. 받아야 되는 게 679대. 아, 지금 네.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얻어 게. 발주한 게. 아. 근데 이걸 또 이제 자꾸 이제 인도가 뭐 여러 가지 전력이 세니까 또 네. 이걸 가장 최근에 개량을 한 게 이름이 VT4 이걸 원천을 이제 개량한 게 하이더라는 이름의 전차. 하이더. 네.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워. 딱 3세대 건데 이거는. 아.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7종 세트인데 뭐 양만 몇 천대예요? 이거 아니까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예. 그럼 이걸 이제 급합니다. 파키스탄 육군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 그 옛날에 파키스탄 그 기갑 전력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미국제는 싹 갖다 버리고 구형거 패트전처럼 싹 없애버리고 네. 완전 중국제 아, 도배를 했어요. 네, 일신을 했구나. 1세대, 2세대, 3세대 네. 차근차근. 그러면 이거 전력이 세겠는데? 그래서 대수를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네. 총 200 죄송합니다. 2617대입니다. 2617대. 예, 그래서 이게 7종 세트고. 와, 어마어마한데. 그럼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이제 전차가 종류가 크게 나눠서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일단 제가 아는 건 아준 전차가 있고, 망했다는 아주 예, 망했다는 아준 전차. 그리고 이 러시아제 T90M, 시리즈 한 세 종류 있어요. 시리즈. 그다음에 T72도 그러고. T72. 딱 세 종이에요. 아, 이렇게 세 종류예요? 예. 참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봤을 때 여기 숫자가 적은가 보다. 그리고 우리 이거 K2 전체에 침을 흘린다는데 예.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왠지 이렇게 딱 세 개만 얘기하니까 양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은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숫자를 예, 몇 대입니까? 4,663대. 에? 아, 저는 상대적으로 파키스탄이 지금 2,6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세 종류다 보니까 한 1,000대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4,663입니다. 4,660. 근데 워낙 인도 땅이 이게 이렇게 역삼각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파키스탄이 이쪽에 있고 예.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해서 견제해야 되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지형지을 엮어서. 얽혀서 중국이 좀 이렇게 네. 걸리고 그다음에 또 분리독립한 71년 전 전쟁에서 벵글라데시, 아, 방글라데시. 벵글라데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나누면 이제 3개 지역을 견제하다 보니까 땅이 크다 보니까 이 전차가 충분한 이게 뭐 역할을 와. 하려면 4,000대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차를 인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이 인도로 진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장부상에 이제 북한식으로 장부상에 4,663대고 역시 실제- 숫자상의 예. 양만. 실제 가동이 원활하게 잘 되고 네.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게 또 예비 전력 보관하는 전차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노후화된 거를 이제 보관도 한다는 이제 형식을 갖고 있는데 치장물자로. 시장물자로 예.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4,663대인데 네. 여기서 노후화된 게 T72 전차 계열이. 아, T72.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72가 이제 2,418대인데 현재. 근데 여기서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가동 안 되는 걸 보고 빼버리면은 전 세계 전차 그 순위에서는 좀 밀려요. 그 순간. 근데 장부 다 들쳐서 이렇게 딱 하면은 뭐 거의 어마어마하죠. 뭐 거의 중국 다음으로 이제 네. 할 수 있죠. 중국 다음의 순위로. 2, 거의 3위. 전 세계 전차 보유 순위 2위에 등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3천여 대 그 계열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장부상으로는 뭐 4,300여 대 아닙니까? 근데 북한도 4천 그렇게 따지면은 뭐 2, 3위를 서로 이제 인도와 북한이 경쟁하죠. 그러네요. 근데 북한도 다 저기예요. 정지돼 있고 못 쓰는 거. 네. 그냥 우리는 그냥 갖다 버리는데 예. 그냥 고철 처리해서 끝내버리는데 그냥 장부상으로 이렇게 계속 그걸 내세우니까 못 들어오지 마라. 전차 많다. 근데 실제 가동되는 걸 따져야 돼요. 가동되는 걸 보면은 네. 근데 나머지 뭐 중동 지역이나 뭐 특히 미군이나 나토 지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 실제 쓰고 있는 거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로. 특히 그게 정상이죠. 대한민국은 네.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실제 가동되는 거. 어떤 것들 뭐 이렇게 비닐로 뒤집어 씌우고 어디 창고에 있는 거 말고 막 삐그덕삐그덕하는 거 말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인도군이나 이제 북한 육군의 전차는 좀 허상이 좀 많다 이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뉴스가 가짜 뉴스화되다시피 나온 게 예. 계속 얘기 나온 게 T-72 인도군의 T-72 전차가 좀 뭐 더 이게 교체 대상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을 뭐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는 또 망했고 아준 전차는 망했으니까 예. 더욱 이제 T-90 계열은 러우 전쟁, 우러 러우 전쟁. 이 러우 전쟁을 위해서 어떤 그 생산 배치 인도가 자기들 쓰기도 급하니까 배치해서 받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활한 보급이 이제 역시 공급망에 그 나름대로 그쪽의 공급망이 이제 좀 제대로 원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군은 그래서 고민을 이제 해가지고 어.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막 씹히냐. 아 그래요? 네. 잘 씹히고 계시는데요? 막 버벅대네. 이게 너무 좀 이상한 예. 색다른 뉴스라서. 아 그래요. 이 뉴스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네. 측면에서 이제 고민의 결과가 네. 전차를 좀 어디서 더 사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가져와서 우리 좀 인도식으로 만들자, 인도 카레로 만들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알아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뭐 뻔한 얘기잖아. 뭐 미국제를 사겠어, 뭐 레오파드 계열을 사겠어. 그러니까요. 그 비싼 거, 몇 예. 대 안 되는 거, 뭐 만들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K2 전차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역시.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인도의 그 인도 육군이 말하는 거는 네. 중동보다는 좀 더 한참 후의 얘기고 뭐 인도도 국방비를 더 마련해야 되니까 전차를 이렇게 더 보강을 하려면은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가짜 뉴스화 돼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앞지르. 이거야말로 그냥 마냥 기다려요. 그러니까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현대로템 수준은 계속된다. 인도 중동 진출 기대. 아마도 한 2030년 되면 가능하겠죠. 뭐 몇 대 팔 수는 있겠죠. 몇 대. 저는 이 기사가 떴길래 인도의 K9 이 자주포가 한 100여 문 나갔죠? 뭐 계속 연속 발주를 하고 있죠. 예, 연속 발주가 근데 지금 그거에-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우선순위가 이제 항상 자주포 각 나라들이 투사 이 포탄을 날려서 막아야 네. 되는 자주포가 먼저고 지금은 이제 전차의 명물이 이제 드론 지능화된 드론이 이제 점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발전을 해서 그쪽으로 예.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차를 더 우선순위에서 뭐 예산을 배정해 사야 되냐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발주국이 뭐 이게 좀 마땅하냐 그리고 이제 그 발주하면은 제때 오느냐 그리고 또 기존에 이것도 이제 흑표 전차 같은 경우도 10년 됐잖아요 나온 지가 네. 뭐 개량을 한 제품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국가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도입해서 돌아다니냐 그 모든 조건을 따져보는 거 역시 그러니까 뭐 인도 사람들도 다 따져보는 거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네. 소위 RFI라고 하는데 RFI 단계도 어떤 기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좀 더 자세한 정보로 이제 요구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수준으로 문의가 오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은 인도 쪽에 거꾸로 이제 폴란드처럼 인도 쪽에 방산업체들 면허 생산하면 또 그 방산업체가 또 해당되는 국가의 방산업체가 개입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전시회에 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전시회를 참여한 거를 그 특히 지상 장비 쪽으로 제대로 네. 본 거는 2013년도 일산 킨텍스에서 했던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물건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브라모스라는 이제 뭐 미사일을 거꾸로 좀 이렇게 팔려고 입지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다 국산이 국내에서 만드니까 네네. 차라리 기술을 주면 모를까 기술료를 받아가라 해라 이제 그러다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인도가 접근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발전돼서 당연히 이러한 얘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발주된 게 아니니까 가짜 뉴스화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이제 좀 있죠.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중동 다음으로. 그럼 중동이 더 가능성이 큽니까? 그러니까 모로코, 북아프리카서부터 해서 중동 예. 지역, 중동 지역이 먼저고. 네. 이제 물론 이제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루마니아 있고, 네. 북아프리카로 내려와서 모로코로 시작해서 중동, 사우디 이렇게 해서 네. 넘어가면 이제 인도가. 예. 그 다음 차례가 인도다. 동남아시아는 특히 이거 섬나라들 큰 섬나라 여기저기 흩어진 인도네시아나 네. 필리핀은 경전차, 장갑차, 그러니까 기계와 보병 전투차에다가 포탑을 얹은 경전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단 우리 이거 흑표전차 수출 대상으로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제외시켜야겠네요. 일단은 얘들은 네. 지금 급한 대로 경전차,
뭐 포탑을 단 그 네. 경전차를 이제 뭐 이스라엘제라든지 이렇게 도입을 이제 해서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 전통적으로 F-50 계열이나 T-50 계열의 그 나라들은 아직은 뭐 그렇게 뭐 관심이 없고 그렇군요. 예, 뭐 차세대 전차 K3가 나오면 모를까. 그래서 걔들은 제외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로 와서 우리나라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북미. 네. 그리고 이제 남미잖아요. 중남미. 그렇죠. 남미에서 이제 페루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인데 네. K2 전차가 어떤 조건이 좀 어떤 수출 시장에서 잘 맞춘다면은 좀 뭐 입지를 하거나 네. 좀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지역이 하나 있어요. 남미에. 남미요? 네. 어디입니까? 페루 다음으로. 칠레? 아닙니다. 어디요? 뭐 삼바춤 추는 나라인 브라질? 네, 브라질입니다. 아. 브라질 전차도 현대화 그 과제가 이제 딱 선뜻 등장한 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이 이제 친미 국가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걸프전에서 이제 막 힘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미국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친미 국가가 됐죠. 네. 이라크에서 막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M60 A1 에이스를 대량으로 줬는데 또 그거를 조금 이렇게 찔끔 남은 게 있어요. 몇 개 남은 거. 야, 그래도 다른 나라도 관리해야지. 이거는 백진삼입니다. 예. 예. 백진삼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백진삼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 분량이다 이거죠. 요 정도 요거에서 이렇게. 박스가 아니고 요 그냥 정도 분량. 하나 정도, 네. 낮게 하나 정도. 그 이제 브라질이 이제 대상이 돼서 미국이 이제 원조를 했는 게 예. 원조를 해준 게 예. 그 패턴 전차 M60 계열. 그렇군요. 그래서 90년대 해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노후화되고 이제 시대에 안 맞다 보니까 2025년 현재 브라질 육군도 전차 현대화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브라질이 유럽에서 어떤 포르투갈에서 이민 온 그 사람들이 그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백인들이 자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네. 또 다시 이제 자기들의 원 그 땅 그쪽에 유럽에 가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독일이 딱 등장하고 프랑스 등장하고.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보면은 걔들이 뭐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대량 구매를 할 수 없는 면허 생산 한다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려오는 이제 대한민국이 있을 수밖에 밖에 없고 네. 페루도 좀 그렇게 선례가 있고.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또 브라질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일단 희망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조건이 예. 있어요. 그럼 네. 브라질 쪽하고 우리가 방산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확대를 해야 돼요. 조건이. 해군 분야에서 그 몇 년 전에 해군 분야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려다가 실패했던 게 이제 호위함 사업에서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패한 거니까 뭐 국내 그 특수한 사업부들이 뭐 별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얘기를 물어보면 그냥 싹 질문을 회피하고 이미 지금 유럽제 그 디자인을 이제 받아서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군 대형 수송기 사업이라고 하는 데서 브라질제 C390이 세대 발주. 그렇죠. 세대를 네. 이제 발주해서 뭐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또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전례 없이 이제 대한민국이 워낙 무기를 많이 사고 만드는 나라인데 네. 자기들이 이게 그러니까 진입을 한 거예요. 진출하니까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조용한데 뭐 한때 뭐 MCX 우리 한국형 뭐 대형 수송기 그러니까 중형 수송기 우용 수송기. 예, 그거를 이제 뭐 같이 뭐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카이가 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흐지부지 조용하고. 네. 그러니까 그 브라질의 제작사인 엠브레어사가 네. 아니 뭐 세대 사놓고서 뭐 기술을 뭐 협력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사주면 내가 기술 이전은 좀 해줄 수 있어. 뭐 이 정도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수업 서로 주고받는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그 거래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공군의 그 30년 전에 도입한 이제 에어버스사 스페인 그 세빌리아 에어버스사의 CN235가 이제 많이 사용해서 어느 순간에 교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뭐 20대가 있고 네. 뭐 해경 거 빼고요. 20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12대는 뭐 스페인제고 나머지는 뭐 인도네시아 산이기 네. 때문에 들어온 순서가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차이가 있죠. 30년이냐 20년이냐. 그래서 그 수요를 좀 더 추가로 사주고 대체 사업을 어떤 뭐 당장은 돈의 배정이 좀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몇 년 뒤에 사업을 하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하겠다. 연속성이 필요하니까 390 C390 세대를 받으니까 26년 이후에 보통 이 후속 사업을 하면 한 4, 5년은 또 텀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줄 테니까 비공식적으로 네. 어떻게 전차 좀 생각 안 해줄래? 이런 게 이제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인데. 예, 서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될 듯한 거. 그렇죠. 예, 이렇게 뭔가 좀 앞서가는 얘기를 살짝 던지는 거. 그렇죠. 서로가. 예. 그럼 서로의 쪽은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이고 우리는 이제 방산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더 하면은
우리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 달라. 음. 물론 이제 현대로템 업체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은 네. 지금 뭐 K 방산 수출 뭐 이런 건 따져보면은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어떤 해외 수출 관리하는 팀들의 역할이 이런 거는 과제로서 좀 연구를 해서 슬그머니 싹 이렇게 던지면은 네. 미끼를 싹 던지면은 이제 딱 물어버리면 그럼 그냥. 이제 기대감을 네.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예. 협의하자 뭐 좀 장기 과제로 보자. 그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그래서 저는 예. 이 남미의 브라질 전차 시장 거기 전차 이제 대체 수요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 환경이 안보 환경이 그 평상시에는 뭐 그동안 조용했는데 베네수엘라가 2006년, 7년, 8년 이후로 이제 어떤 친러 국가, 네. 친중 네. 해서 모든 그 원래는 친미국가였는데 확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또 그 옆에 중간에 있는 뭐 가이아나인가 여기를 또 뭐 침공을 하겠다고 엄포를 때린 게 있어요. 근데 네. 그 밑에는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기갑전력 미국도 과제가 옛날처럼 그런 지역까지 자기가 어떤 들어갈 수 없고 아, 트럼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굴 대신 네. 이제 뭐 동맹국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브라질이 지금 회색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서방 국가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관리를 맡기면은 전차 현대화 사업 만약 갑자기 지상전 벌어지면 왜냐면 지금 러우 전쟁이 우리가 예상을 못했잖아요. 1차 전쟁은 이제 뭐 충분히 있었는데 그 네. 거의 뭐 소모전 그 병력도 소모전인데 지금은 뭐 현재 러우전은 뭐 양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대규모 어떤 정규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났고 2차전이 네. 그래서 미래의 전쟁이 이제 뭐 갑자기 터진다면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친러국가 친주국가들이 이제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옆에 약한 나라 침공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도 바라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전력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뭐 M1A2 전차 팔 수는 없고 비싸기도 하고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레오파드도 마찬가지고요. 레오파드 2도 일단 유럽이 또 우선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네. 그 자기도 형제 국가들 뭐 다 줘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멀리 저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대안이 이제 서방 측의 또 아주 모범 국가 대한민국의 K2 전차. 역시. 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브라질에 대한 그 K2 전차 수요에 대한 건 아직 생각들을 못 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인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도 중동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 브라질까지 왔어요. 아니 저희 방송에서는 예.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그것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게 평상시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 히스토리예요. 그러다가 예. 이제 인도 6국가 얘기 나오니까 나 그 저 브라질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덤을 이렇게 얹혀줘야지. 아, 선물이죠. 이렇게 프리미엄 이렇게 얹혀드리면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 뭐 10년 전만 해도 인도 화폐전차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내가 브라질 얘기하면 저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K9 자주포가 인도 들어갈 거라고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2014년 15년도만 해도 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죠. 그 이후에 얘기해요. 뭐 2017년도 그 횟수로 따져보면 더군다나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폴란드는 진짜 급변 사태로 인해서 그 수요가 이제 창출 나온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폴란드가 어찌 보면 이 현대로템을 살렸는데 효자국가예요. 근데 그 네. 내부에 수익을 이제 대부분 발생시키는 거는 철도다. 철도다. 뭐 전차, 전철, 전철. 예, 전차 계통 그런 전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노상 그거 말고요. 그렇죠. 트램 말고 예. 1호선의 그 지상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전철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실상의 어떤 그 수익은 거기서 나고 그러면 이제 조선소,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실에 또 실제 수익을 내는 거는 특수선사업부가 아니라 네. 상선. 네. 대형 뭐 컨테이너선 10만 톤, 뭐 10만 톤짜리. 네. 그래서 실제 이 HD 현대나 하나오션에서 특수선 사업부의 어떤 존재 가치는 한 10% 정도 전체 그 돈에 그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이제 기아 자동차의 전체 그 상업용 차량에서 네. 일부 특수 차량, 군용 차량 네네. 그것도 10% 정도. 그래서 항상 찬밥 대우를 받고 있지 안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방산이 뭐 K 방산이 뭐 크고 있다니까 네. 자꾸 이제 거짓말을 얹혀서 이제 마치 그게 또 군사 장비 이런 거에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어떤 그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또 예. 호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현대로템 수주는 계속된다. 뭐 인도 중동 진출 기대 이러니까 K2 전차가 얼마나 나갔길래 아니 이게 피디님 판매되는 나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몇 나라야? 폴란드 하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요. 폴란드 하나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 4조? 폴란드 하나야. 그리고 지금 전철 얘기하잖아요. 1호선처럼 지상철 말하는 그런 근데 것들. 많은 분들이 또 루마니아 이 K2 전차 나간 걸로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예. 좀 목전에 와 있다 하는 거지 아직이고. 아직입니다.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 중에서 다 특기할 만한 아주 좀 더 오히려 가려져 있는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게 우리가 타이완 대만에 무인 그 전철까지 최근에 했어요. 갔다 그 행사도 했어. 예. 그래서 이 현대로템의 이 철도 차량 종류가 다종다양해서 그걸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고 잘 팔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상사에게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전차는 저 구석에 폴란드 하나라고요. 네. 근데 그 수익을 다 합하면은 4조가 다 전차로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맞아요. 예. 뭐 이상입니다. 예. 어찌됐든 뭐 인도나 중동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다리면 돼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라질까지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예. 그래서 현대로템의 어떤 전차 사업부가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하고. 큰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상품이라는 게 차세대 상품도 이렇게 좀 보여줘야만 기존 제품도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네. 좀 하루 빨리 그 K2A1과 함께 K3도 빨리 등장을 이제 어떤 실물 사이즈라도 예. 유로 사토이처럼 목업 1대1 목업이라도 좀 볼 수 있게 이번엔 아덱스에서. 아 10월에 예.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아니 아까 저한테 이거 하나를 쓱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뜯어서 아, 전차 살짝 맛봤는데 전차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이 계속 하시니까 제가 못 먹고 있었어요. 드십시오. 아 드디어 하나 없어지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못 먹었어요. 아 이참에 여기 책상에 있는 샘플 하나 드디어 없어지네. 야 삼기력 이 백진산 진짜 산삼.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이게 진짜 진해. 이게 심하면 또 좀 쓸 수도 있어. 쓴 게 보약이죠. 맛있어요. 아주 그냥 쌉싸름한 게 진하게 아주 그냥 예 산삼 이거 하나 먹으면 아주 지금 너무 춥지 않습니까? 아유 충분히 으쌰으쌰하면서 견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다 보도된 거예요. 뭐 영어 기사. 산삼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전차. 아 그렇군요. 인도군 전차 그 T72가 네. 그 보관 그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음. 그 중에서 좀 노화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이제 먼지 털어서 그걸 다시 러시아로 혹시? 역수출. 필요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차를 현대화하겠다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온 얘기일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증권 방송, 뭐 주식 방송, 그리고 금융 관계 뉴스 채널 같은 데서 너무 이렇게 오바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버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분석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이 백진삼, 100년 된 진짜 산삼, 산삼진액, 백진삼, 홍삼보다도 이 사포닌 성분이 월등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거든요. 예, 저 꾸준히 먹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드시고 계시고요. 안 대표님하고 사모님도 계속 꾸준히 드시고 계시잖아요. 다 먹었어요, 벌써. 좋습니다. 지금 백진삼 대표님께서 특별하게 슈퍼소닉 TV에만 본사에서도 하지 않는 할인을 거의 3만 원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